하고 색깔이 변하죠. 네. 이 상하고 변한다는 건 산화작용입니다. 껍질이 항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색과 상하는 걸 막는 거고요. 간 껍질은 그래서 감기 예방에도 좋지만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딸꾹질을 하면은 주변에서 깜짝 놀래켜주면 왜 딸꾹질을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감잎차 또 감 껍질차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 요거 배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노화 방지와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껍질이 필요합니다. 단호박 껍질. 근데 사실 출산 후에 늙은 호박을 드시면은 부기가 빠진다고 이런 얘기는 그렇죠. 들어봤어도 단호박 껍질은 좀 처음 들어봐요, 최 교수님. 예, 호박은 소화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소변을 잘 나가게 위해서 부종에 많이 썼죠. 네. 그 성분 중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1, B2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부종이 산후에 많이 있어서 산모들에게 많이 쓰기는 했지만 꼭 산모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몸이 잘 붓고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껍질은요. 또 이런 데 좋다고 하네요. 한번 보실까요? 위염에도 좋고요. 또 인후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과연 네. 어떤 껍질일까요? 연근 껍질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연근하면 반찬으로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조림. 껍질을 먹나 봐요, 전 교수님. 네. 이 연근을 이렇게 단면을 자르게 되면 끈끈한 성분들을 잘 보실 텐데요. 그 성분이 바로 뮤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근의 뮤신은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연근 안에는 뮤신 외에도 비타민 B와 C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타민 B와 C와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근을 드실 때는 이런 과육 말고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훨씬 더 같이 추천을 하고요. 네. 이러한 항염, 항암 효과도 우리가 껍질을 먹어야 한 더 5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신이나 비타민 B와 C 외에도 이 안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타닌이 또 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타닌은 아까 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위염이나 인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매우 효과가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연근의 껍질 부분에 더 집중이 되어져 있어서 연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알맹이만 쏙쏙 정리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부터는 껍질만 쏙쏙 정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껍질의 효능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네.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에 좋고 몸에도 좋은 이 껍질이지만 껍질을 그냥 먹자니 좀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농약이 좀 묻어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뭔가 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세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주부들.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과일은 왠지 좀 꺼림칙해서 두껍게 깎거든요. 예. 여러 가지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부님들이 그래서 그런 걱정을 푹 놓으시라고 이번에는 과일별 또 채소별 꼼꼼하게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과일별로도 세척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네, 다 다르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러긴 한데 제가 오늘 간단한 방법은 이제 뒤에 준비를 해놨고요. 그동안 그렇게 두껍게 버리셨어요. 그렇게 영양분을. 네, 요즘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과일 상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는데 보면 정말 보기에 좋죠. 반짝반짝하고. 근데 이게 광택제가 다 묻어서 반들반들 닦아놓은 거기 때문에 좀 이 성분들을 다 녹여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귤 우리나라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유통할 때 어떤 방부제나 이런 거를 놓지 않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 뭐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제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있으면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세척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야채하고 과일 잘 닦는 방법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바나나,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에 그냥 까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껍질에 다량의 보존제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에 1, 2cm 정도는 좀 잘라내고 껍질 닦고 드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들고 드시지 마시고요. 접시에 놓고 예쁘게 잘라서 드시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뭐 이제 흐르는 물에 헹구고 드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헹구고 막 문지르기 귀찮으시다. 그럴 때는 식초하고 물하고, 그러니까 물하고 식초 10대 1 이렇게 섞어서 그냥 담가놨다가 물에 헹궈서 드시면은 깨끗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소주를 행주에 묻혀가지고 싹 닦으면 네. 금방 닦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제 같은 거 싹 닦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소다를 살살살살 뿌려서 네네네. 좀 이렇게 흔들흔들한 다음에 물을 넣고 싹 흔들면 이물질 같은 게 베이킹 소다에다 묻어가지고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귤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킹 소다로 싹싹 닦아서 드시면 되고 또 아까처럼 소주를 묻혀서 닦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연근은 스폰지로 박박 문지르셔야 됩니다. 이게 진흙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강쌤 뭐 싹싹싹 닦는 건 아닌데 이 공식을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컨닝을 좀 간단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일별, 야채별 다 따로 닦는 게 아니고 요거 하나면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만능 세정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나 제가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우와. 왔어요. 네. 네, 그냥 약간의 노란색인데요. 네. 별거 없어요. 물, 소주, 식초 이렇게 세 네. 가지 들었어요. 비율이 6:3이에요. 6:3이 하고 외워보세요. 6:3. 물 대 소주 대 네. 식초가 소주, 6:3이. 식초. 네. 물 제가 계량컵을 가지고 왔는데 네. 자, 뭐 저는 이제 600g, 300g, 200g 이렇게 해서 미리로도 하고 그람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자, 3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주 2번 그렇게 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네. 소주. 네. 요거 하나면은 야채 과일 다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능이에요, 네. 만능. 소주 네. 이게 300ml 정도, 네. 그다음에 식초를 200ml 정도 하는데 네. 저는 금방 이거를 만드네요. 네. 저는 이거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 만드는 건 금방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써요. 네. 왜냐하면 이걸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포도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네.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한번 그냥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한 컵만 쓰시면 돼요. 자, 컵 섞은 정도. 거를 네. 한 컵을 그냥 부어주세요. 오. 그러면 우리 소주에는 알코올도 들어있지만 당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묻어있던 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를 흡착을 하죠. 흡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어놓는 순간 네. 얘네들이 지금 먼지하고 이물질들을 흡착을 막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담궈 놓기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뭐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해야 잠시만 되지 않을까요? 기다려주세요. 아, 네네. 네, 잠깐만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놔뒀다가 물만 부어서 흔들흔들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아세트산 그 식초를 넣었잖아요. 아세트산은 이런 왁스 성분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것만 제가 원액을 먼저 붓고 살짝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는 동안에 얘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을 붓고 자 이렇게 흔들흔들. 항상 포도나 딸기 씻을 때 우리 고민 많이 너무 해요. 귀찮아요. 이거 포도 알알이 떼서 네. 씻어야 애기들 되나. 먹는데. 이거 그런데- 속까지 다 씻고 싶은 마음은 네.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 하고 액체를 나면- 사용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네.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게 되면 네. 아까 보셨던 그 뿌옇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반짝반짝해졌죠. 달라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물을 조금 보시면 포도도 떨어졌지만 아 보이세요? 이물질들이 뭔가 이물질들이. 거무튀기한 것들이 네, 떨어져 약간 있어요. 하얀 데로 가보시면 이게 약간 보이죠. 거무튀기한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잔여물들이 여기 네, 막 네. 동동 떠 있기도 하고 밑에 가라앉기도 하고 이렇게 씻겨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밝아서 안 보이지만 네. 좀 어두운 데 가면 이 물 위에 약간의 막이 생겨요. 기름막처럼. 기름막. 그게 네. 녹아가지고 위에 뜨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세척이 잘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아, 네, 일단은 뭐 네. 세제 자체가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거니까 일반 화학 세제보다는 너무나 안심이 되잖아요. 요거 활용해 보시면 정말 건강 지키는 데 도움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노총각은 저것도 귀찮아서 그냥 물에다가 쓱쓱 씻어 가지고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혹시라도 먹게 되는 잔류 농약이라든지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쁠까? 저는 아직 멀쩡한데 어떤가요, 정 교수님? 네, 일단 우리 몸속에 미세먼지, 잔류농약 들어오면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이런 나쁜 물질들과 싸우는 반응을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느끼는 거는 기도나 폐가 자극이 돼서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처럼 혈관에도 염증 반응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 외에도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잔류 농약이나 미세먼지들을 잘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좋겠는데 오늘 배우신 것처럼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를 깨끗이 씻어주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1일 국민의 농약 섭취량을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굉장히 적은 양이었다라고 하고요. 그 양이 매우 작아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채소류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잔류 농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실제 한 4,700건에 대해서 잔류 농약이 정말 있느냐라는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99.8%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배우신 방법대로 잘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